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0종 나갈 차례죠. 계공 등의 의무. 출제 비중이 지금 4문제 정도 비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을 많이 출제 안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중개 업무와 달리 내용은 조금 중개 업무보다는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서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법 29조 기본적 윤리에 관한 의무입니다. 지금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지킬 의무가 있고요.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다. 그러면 지금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는 요거는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는 중개보조원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신의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신의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이것은 우리 계공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판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3번 판례인데 공동중개, 갑의 개업공사 A였고 을의 계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해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때 신의성실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A입니다. 갑에 대하여 신의 성실로 공정중개 해줘야 되죠. 그럼 을에 대하여는 신의 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 다음 B 역시 을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요. 여기 갑과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리인과 거래해야 되는 그 갑에 대하여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이 만약에 중개했다, 공동 중개했다가 을이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럼 A 역시도 신의 성실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 잠깐 먼저 보시죠. 개업공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선 중개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지만 직접적인 위탁관계 없다 하더라도 개업공사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취지로 권리의 진위에 관해서 특별한 주의 등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인정한 의무인데, 이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이걸 부르는데,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라, 그 뜻인데 개념은 그거예요. 선관주의라는 게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걸 선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개공이 일반적으로 지녀야 될 주의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이게 선관주의가 인정이 됐냐면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합니다.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빠져 있죠. 근데 이거는 사무처리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떼달라고 시켰거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겼어요. 이것도 위임 계약이에요. 그러면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 계약이고요. 이 중개는 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수임이라 불러요. 그럼 이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수임인은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하게 돼 있냐면 다름 아닌 선관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개공 역시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다. 여기서 이제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의뢰인이 손해봤다, 그럼 이것은 결국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는 그 2번 판례 지금 실려 있는데, 자, 이 갑이란 분이요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를 찾아왔거든요. 내 아파트인데 이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그럼 이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A는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소유자 확인함에 있어서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봅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신분증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둘이 일치가 됐어요. 여기까지 확인하면 선관주의 당한 것이냐? 이건 기본이다. 최소한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선관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국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나아가서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통상의 주의력이 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죠, 이거. 그러니까 거래할 때 반드시 웬만하면 등기 권리증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권리증 정도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2번 판례 잠깐 보시면요.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 권한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공사는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 경우는 필요할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번 판례는 소개했고요. 4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기본적 윤리 의무는 여기까지. 다음 이제 비밀 준수으로 갑니다.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 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공도 비밀 준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용 대상이요. 개공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공뿐만 아니고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도 지켜야 될 의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중개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확인 설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다.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생락이 있다면 당연히 비밀로 가치가 없는 거죠. 나아가서 다른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공 등이 증인 출석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증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요. 그다음에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해도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럼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1-1로 처벌하죠. 그래서 1년 이하적 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예요. 그럼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 당하는 게 폭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행죄로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관이 그런다겠어요. 피해자하고 합의 봐라.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갖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합의서가 딱 들어오면 절대 폭행으로 처벌 못해요. 그렇듯이 비밀 누설죄도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1-1로 처벌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비밀을 지킬 의무는 중개보조원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점. 다음에 이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업무를 떠난 후까지고 1-1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비밀 준수 의무였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갑니다. 중개사물에 대하여 브리핑할 의무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의무는 우리법 25조에 근거하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우리법 25조 제1항 조문입니다.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의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밑줄 쭉쭉 꺼져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을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자,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이지 완성된 때는 그럼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안,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에요. 이게 취득의뢰인. 요거는 잘 안 바꿔내는데 쌍방이 아니죠. 취득의뢰인입니다. 당연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하거나가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and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근거 자료라는 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들어봤죠?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단 일사편리라는 곳에서 발급되고 있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시까지 말하겠지. 교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완성되기 전 취득 의뢰인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이렇게. 그럼 확인 설명은 의무 주체는 지금 누구다? 개공이죠. 근데 이 행위를 우리 소공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소공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요. 용어의 정의에서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근거가 되고 있고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를 보면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공에 대하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이 확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 주체는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소공이 할 수 있을 뿐이고 소공이 할 때는 소공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 설명 의무 기본 내용을 봤고요. 이제 주택 임대차 중개 시에 설명 의무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차예요. 그럼 상가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공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한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원에 가서 정보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요 사항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간 기억나세요? 우리 주택임대차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 어디예요? 일단 동주민센터 또 공중인사무소 또 등기소. 그래서 여기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요거를 알려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이것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요. 미납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직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 안 했는데 주임법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인은 이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다음에 완납증명서 제시를 하게 돼 있죠. 기억나요?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거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임대인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임법과 우리 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국세징수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방세징수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다면 이 사항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임대인은 이걸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하게 돼 있고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했는데 요 임대인이 만약에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직접 가서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 임차인이 세무서에 가고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되겠죠. 제시하고 그거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냥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면요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사항이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임대차 중개사 설명 의무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 사항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두음자 따서 지금 암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개사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구조 등 건축물의 건축물 등 건축 연도 등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 줘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할 것. 이게 첫 번째. 이때는 토지장 건축물 대장을 제시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중3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해 줘야 돼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관계 브리핑할 때 소유자가 한민우네요. 이분은 저기 인천에 사시네요. 이렇게 브리핑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저당권자가 누군지 저당 피담보 채무액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K은행이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액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액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이게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근데 임대인이 쭉 갚아 나갔거든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줄 때는 선관주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두시고, 자, 다음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브리핑해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산출 내역까지 모두 브리핑해야 돼요. 그래서 보수 문제가 실무적으로 많기 때문에 브리핑 미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수,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투기과일지구이다, 이런 거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설명해 줘야 되고요. 수도전기, 가스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는 뭐 문제가 없는지, 다음에 가스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개별 난방이냐 도시가스냐 다 브리핑해 줘야 돼요. 그다음 이제 소방, 열공급, 승강기 잘 돌아가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이거 모두 브리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도 되는지, 벽면 뭐 금간대가 있는지, 바닥면 파손 여부가 있는지 모두 브리핑하라는 얘기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브리핑해야 되고요.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입지 조건 모두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증세율,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농어촌 투표세, 지방교육세요 설명해 줘야 되고, 세율까지는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보유 관련 조세라든가 또는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두음자 따서 지금 암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권 거수예요. 기권 거수, 여기까지. 그다음에 공시면이죠. 이게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공시면.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환지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지세,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합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이냐, 아닌 것 골라라, 이런 문제를 요즘은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이걸 암기하는 주된 목적이, 첫 번째,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의 기본 틀이 이거란 얘기죠. 이게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이게 있었습니다. 그럼 공개할 정보를 잠깐만 따져볼까요? 자, 중개사물의 종류, 특정하기 위하여 표란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거 특정하기 위하여 표란 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공개할 정보 맞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중 임차관계, 이거 권리관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공개할 정보 맞아요. 여러분들은 차이점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예요 그냥. 근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났고, 그럼 첫 번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 줘야 됩니다. 여기 공개해 줘야 되고, 및 공시지가죠. 그래서 공시지가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공개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수세 기억나세요? 수세, 요거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중개보수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해 줘야 됩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우리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이라고 암기하고 있죠 지금. 이 세 가지가 환경이다.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백화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겁니다. 공개해 줘야 되고요. 수세, 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발생했다? 네 가지. 인적사항 차이가 있잖아요. 인적사항 설명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당권자가 누군지 공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음에 여기 확인 설명사항의 명문의 규정으로 공시지가는 없잖아요, 지금. 근데 공시가는 전속에서는 공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근데 요거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서에 공시지가 쓰는 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공통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점이 딱 4개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4가지만 딱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래갖고 가장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가 다음 중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차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인적사항, 2번 공시지가, 3번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4번 취득 관련 조사예요. 5번 환경조건. 몇 번? 5번이지 뭐. 이게 난이도 최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전속 시 공개할 정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정리돼 있죠? 감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할 정보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꼭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로 암기 들어갑니다.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확인 설명할 사항을 다 봤고요. 이제 상태 완한 자료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사항들을 개공은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개공이 조사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상태 완한 자료 요건을 인정을 했죠. 그럼 상태 완한 자료 요건은 이른바 면피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매도인 임대인이에요.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죠. 이전코자 하는 중개는 상태 완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치사하지만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요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상태 완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럼 어떤 자료 요구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게 시설물의 상태가 있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구할 수 있는 게 환경 조건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공시 사항 있죠.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뭐 주택 임차권이라든가 상가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법정상권 이런 미공시 권리, 그다음 미공시 물건도 요구할 수 있어요.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죠. 이게 감 잡으셨겠지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서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거 느낌 오십니까? 이게 사고의 우려가 높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 확인 사항을 시시벽환으로 암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공시 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모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란 환경조건란이죠. 요 4가지가 바로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상태 완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요구했는데 이자가 불응했어요. 불응했을 때 조치를 주의해야 되죠. 이자가 불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입니다. 이자에게 일러야 돼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자가 불응한다.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이게 그러니까 불응 시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 사실을 기재도 한다. 그러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 설명을 하고 기재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거나가 아니죠? 이것도 하고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상태 완화 자료 요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소유자 등의 확인이에요. 그럼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개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신분증 보자 이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이거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보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등기 권리증 제시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 의무였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의무를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작성 교부 보존 의무인데, 자, 이게 우리 법 25조 3항이에요. 그 5번이 53쪽에. 그럼 개업공사는 이번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랬는데, 요 서면이 바로 확인 설명서예요. 이 서면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연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이에요. 그러면 소공은 작성할 수 있나요? 중개 업무 중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소공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 보존은 작성해서는 안 된다. 다음 언제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쓸 때 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상 계약서 쓰는 날은 정신없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다 써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 오시면 신분증 요구해갖고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받고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명서 같이 작성한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몇 부 작성해야 돼요? 3부. 공동중개시에는요? 4부. 맞죠? 기본적으로 3부 작성해야 돼요. 왜? 쌍방 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해야 되거든. 그래서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이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고 그랬죠. 이건 쌍방을 얘기해요. 그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서는 이전 의뢰인한테도 줘야 돼요. 이자에게도. 이전 의뢰인에게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방 모두한테 교부하고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이때는 몇 년 보존한다? 3년. 그럼 이제 서류 보존 두 번째 등장했죠. 지난주에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그럼 실무적으로 원본 보존하고 있는데 사본을 보존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보존한다. 그럼 전자문서라는 것은 뭐냐? 그 확인 설명서를 스캐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도 되고요.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인연자문서 센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문서가 자동적으로 보관돼 버려요. 이걸 공전소라고 제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공인연자문서 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이제 서명 및 날인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밑에 동그라미죠 이거. 및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것도 동그라미죠. 및. 그러면요 지금 서명 및 날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라 이 얘기예요.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지금.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러면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거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묻고 있고요. 다음에 누가 더 해야 되느냐?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그럼 소공이 중개 행위했다는 얘기는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썼다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중개 행위라는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모든 소공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는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지금 두 가지 핵심적인 중개 행위 두 가지를 봤는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다. 그럼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럼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거 제재도 중요하거든요. 제재도. 그래서 이제 제재인데 위반 시 제재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500과입니다. 근데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잖아요. 그럼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이거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그럼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뭐다? 업정. 그럼 지난주에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보존도 3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것도 업정이지. 감 잡혀요? 근데 설명을 정확히 하나 뭐라고? 500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업정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잘 묻냐 하면요. 전에 이거 업정이었거든. 핵심 중개행위 위반 업정이 일단. 근데 이게 내린 거예요, 지금 500과로.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500만 원가 들어오다 이거. 그 점 주의하시고. 근데 설명서는 서류 관련 사항이니까 위반하게 되면 이건 업정이다. 그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소공이 중개행위 했는데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소공은 뭐겠어요? 자격정지죠, 뭐 당연히.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하세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일단 뭐다? 업정.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것은 뭐라고요? 500과. 그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어요. 확인 설명 의무 뭐 거의 안 틀리시는데. 자, 이제 판례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거기 53쪽에 1번 판례입니다. 우리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액 설명해야 되죠. 채권 채무액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실제가 나오면 아닙니다. 그래 기억하시면 돼.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그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때는 선관주를 다하여 브리핑해 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근데 은행에 조회하면 조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라는 소리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손님한테요. 채무 잔존 확인서를 띄우라고 그래야 돼. 근데 손님이 떼와 안 따? 안 떼우죠. 여기만 유별나게 이렇게 왜 구느냐? 그러는 거야. 유별나게. 이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넘어갑니다. 다가구주택 중개 시의 확인 설명 의무. 다가구주택 사고는 여전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대인은 제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임법에 현재 들어와 있고 우리 개공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다가 이거 정보 열람을 신청할 사항을 고지를 해주라고 했어요. 손님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판례가. 개공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해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되기 관한 사항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되며 만일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내용을 위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그럼 먼저 들어온 분이 모두 이 임차인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계약서 등 같은 자료를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구해서 그거를 리스트업 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하고 다음 만약에 불응했다? 그 사실을 충분히 의뢰인한테 고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서에 기재도 해주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다가구주택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직접 열람을 하든가 요구를 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요. 확정일자 찍어줄 때 모두 그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니까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3번 판례입니다. 무료 중개 시에 확인 설명 없는데 이 부분 판례는 엄청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공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짚고 넘어왔는데 무료로 중개하는 이는 중개업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무료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무료 중개행에도 공사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료 중개행에도 공인중개사법은 적용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판례였고, 자, 다음 4번 판례. 이제 작년에 이걸 물어봤던 사항인데, 개업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예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는 무조건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성관주의를 다 조사한 다음에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주차장 임대차 중개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고 월 고정주택가 몇 대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근데 개공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했어요. 그랬다가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주차장 임대차 같은 거 중개할 때는 하루 종일 가갖고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 조사해야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개공은 책임 못 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확인 설명 사항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월 고정주차 몇 대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제 2번 판례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 볼 수 없지. 개업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도 선량한 관리자의 이유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건 뭐냐?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도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을 결성해갖고 이제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거죠 개공이. 그럼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게 되면요 조합원을 만약에 개공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사례금을 줘요. 사례금 줍니다. 그래갖고 뭐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개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요즘은 지역주택조합 이거 사업 연기되고 안 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왜? 지금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해봤자 시공사들이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재건축까지 하겠다고 시공사로 선정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거 해봤자 자기네가 손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배째라고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택조합은 실패를 많이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땅을 매입을 해야 돼 조합에서. 그죠? 근데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할 때는 선관주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했어야 된다. 즉 이 지역주택조합이 땅 매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인가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이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했어야 된다. 이거 성공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 그죠? 난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고 나면요 개공은 책임을 못 면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 가입 권유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브리핑할 때는 정확하게 선관주의 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 그럼 5번 판례 나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설명 의무인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상가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할 때는 그 신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우선민익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브리핑해주고 확인 설명서상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죠.
이건 미공식 원리니까 거기다가 기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판결로 나간 거예요. 가볍게 5번 판결 참고하시고, 그다음 6번 판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대문 이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는데 개공의 주의 의무. 이 판례는 지금 현재는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해두는데, 일반인은 개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진짜 그럽니까? 아닌 것 같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거래하며, 그런가? 개업공사를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개업공사가 매매 목적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뭔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는데 오픈 매장이지. 대형 쇼핑몰들은 오픈 매장이잖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오픈 매장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오픈 매장이야. 벽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부분이었거든 원래. 근데 개공이 여길 브리핑한 거야. 근데 손님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요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맞다 하니까 이제 계약금 들어간 거지. 그래갖고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 일반인들은 개공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믿고 거래한다 이거지. 거짓말이죠. 믿긴 뭘로 그래요. 그다음에 의뢰인이 어렴풋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개공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도 없다. 그래갖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정도 물어봤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 개공은요 현장 갖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자, 그다음 7번 판례는요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고지 의무인데 이것도 한번 미리 짚고 가죠. 그냥 이게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지을 때 있잖아요.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죠.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주체가 있고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물론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행사는 허당인 경우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시공사는 아파트 시공사는 대다수 1군 업체들이지.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1군, 2군 업체 이렇게 있습니다. 1군 업체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업체들. 그런 것들이 이제 1군 업체들이에요. 다.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데들 다. 그래갖고 이제 시공사는 탄탄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요. 이게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습니까? 입금을 시공사 통장으로 하게 해요? 시행사 통장으로 하게 해요? 예? 시행사로 해요? 진짜로? 그럼 여기 부도 나버리면 시공을 안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주택 분양 보증을 서주거든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서줘. 나중에 부도 날까 봐. 시공사로 입금이 돼야 돼요. 시공사 통장으로. 그래야지만 공사비가 바로바로 제때 결제가 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이 사건은 뭐였냐면 시행사 쪽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 판례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그럼 시행사 선분양이 뭐냐? 준공전에 분양한 아파트.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것은 준공전 분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가 뭐냐? 시행사 쪽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럼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므로 개공사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 위험 부담에 관하여 의뢰인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 등이 그 판단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행기를 못한 경우 개업공사는 설령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국은 부도 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브리핑 안 했으니까 그 위험성을
네 책임을 져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010년도 판결 아닙니까? 우리 협회 공제에서 있잖아요. 100억 이상이 지급됐어요. 100억 이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 사건 아주 대형 사건이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 책임 못 면해요. 절대. 자,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하거나 확인 설명 의무는 고등법원 판결이거든요. 고법 판결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대판을 내는 거지. 그럼 공법상 제한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네. 이거는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거는 그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우리는 너무너무 많죠. 이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개공이 법규의 적용까지 정확히 브리핑할 의무는 없다. 일반적 제한 정도만 설명할 것이지 상세한 법규의 적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이 토지를 임차함에 있어서 여기다가 주유소를 지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 그 목적을 개공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주유소를 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이 정도까지는 브리핑하면 되지. 상세하게 이게 뭐 주유소가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까지 설명하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고법 판결 그걸 얘기합니다. 상세한 법규의 적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관련 판례를 다 살펴봤어요. 이제. 그래서 3번 판례가 중요하고요. 4번 판례를 작년에 물어봤고요. 이게. 그 다음에 1번 판례 근저당 아주 잘 물어보는 판례였죠. 이거. 자, 그러면 잠깐 문제를 보겠습니다. 34회 때 작년 문제가 실려 있어요. 55조.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개공이 갑이었습니다. 그럼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2번 갑은 중개사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가 있다. OX X 바로 정답 나왔어요. 아주 잘 내는 판결이었고요. 3번 판례 갑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 관리주의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 의무가 있다. 그대로 나왔죠?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사건이죠. 이게. 다음에 4번 판례는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야 된다.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4번 판례 그거였습니다. 다음 5번 질문. 갑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거 500과예요. 업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500과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쉽게 풀만하죠? 자,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